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기 햇빛 2부 121강입니다. 햇볕을 통한 질병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적의 스님이 나오는 숯불 가마네요.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21번째 이야기는 최고의 명약 햇빛 2부입니다. 건적외선과 자외선의 효능에 따른 명현반응 그리고 치료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햇빛에 의해 염증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안구에 관한 치료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햇빛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 구루병, 골다공증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적외선과 원적외선이란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붉은 태양, 이 빛이 바로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건적외선입니다. 첫 번째, 이 열선, 열이 나는 적외선 파장은 보통 미크론 단위를 사용하는데 파장이 긴 쪽이 바로 붉은색 조각 건적외선입니다. 이 건적외선은 3미크론 정도, 그 다음 중적외선, 흔히 MRI 이야기하죠. 그 다음 원적외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 빛을 나누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타납니다. 그 색이 바로 빨주노초 파란보 빛으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다를 보면, 멀리 있는 바다를 보면 바다가 푸르게 보여요. 즉 파장이 긴 붉은색은 멀리에 있는 것이 오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멀리 가면 남색, 앞쪽으로 올수록 파란색, 녹색, 연두색, 노란색, 오렌지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빛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색이 저 거리마다 전부 다 다르게 보이죠.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이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성장과 생명이 유지되게끔 항상성을 유지하는 최고의 약이 바로 이 햇빛입니다. 네 번째, 이 자외선은 피부 표피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고 면역력을 키우지만 이 건적외선은 피부 속 뼈까지 침투해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며 칼슘과 인을 합성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또 염증을 녹이고 분해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암인자를 없애는 등 인체를 항상성 있게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이 적외선, 열선입니다. 다섯 번째, 이 자외선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일그러지고 변형되죠. 흔히 각기병, 구루병이라 하는데 또 골밀도가 낮아져서 성장장애나 피부에 또 기생하는 바이러스나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것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부 질환을 작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자외선을 쬐지 않았기 때문에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열선인 적외선이 부족하면 체내 염증이 자꾸 축적이 돼요. 그 면역력이 낮아져서 감기에서 잦은 질병에 시달리거나 또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천혜의 혜택을 매일 내리는 이 햇볕을 잘 활용하여 나의 건강과 질병 치유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원적외선이 나오는 찜질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찜질방이나 뜨거운 숯가마에 다녀온 후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더니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이 찜질방에서 원적외선이 체내 깊숙한 곳에 있는 염증, 암인자를 녹이고 이동시켜서 이제 그 조직을 살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통증이죠. 두 번째,
만약 이분이 원적외선을 쬐지 않았다면 암세포가 몸속에서 깊숙하게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악성 암세포가 림프절을 따라 전신으로 번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기 전에 발견하여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원적외선의 효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파장이 아주 길어서 피부에서 뼛속까지 침투해서 혈관 확장, 염증을 녹인 것을 땀으로 또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에 깊숙하게 있는 콜라겐을 녹여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이 태양의 햇볕 쬐기가 부족하다면 가끔은 숯가마나 찜질방에서 이 원적외선 정도를 쬐어서 체내에 쌓인 염증이나 어적혈을 녹여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건강과 젊음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때 내 몸에서 염증이 쌓인 부위의 조직이나 피부에서 염증이나 습진, 혹은 기미, 주근깨, 검버섯, 종양, 고름덩어리 등이 피부를 박차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명현현상이죠. 고름이 제살 안 되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 있으면 암인데 적외선을 쬐니까 이게 피부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여섯 번째, 이런 현상은 암적인 요소를 원적외선이 몸 밖으로 쳐내려고 발악하는 현상이므로 이 자체를 즐기는 게 중요해요. 일곱 번째, 이 체내에 숨겨져 있는 염증을 피부로 빠져 나오게만 만들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피부로 나왔으니까 안쪽은 살아있어서 더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열선, 건적외선과 원적외선의 주요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체가 병들고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백혈구, 백주근 백혈구의 염증이 많으면 결국 그 부위가 조직이 죽거나 활성산소를 받아서 암도 생기고 결국 어적혈이 쌓이고 해서 질병이 생기죠. 첫 번째, 이 건적외선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질병과 암을 예방합니다. 이 햇볕의 입자가 세포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혈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응축되어 있는 굳어진 염증을 분해하고 녹여서 정맥으로 림프절로 쉽게 잘 회수할 수 있게 하고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콜라겐을 녹여서 피부를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 뇌의 중앙에 있는 뇌간에서 세로토닌을 생성하여 기운 넘치고 활력을 높여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햇빛을 보면 신바람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외선이 부족하면 계절성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면 우리 뇌는 평소보다 행복의 감정을 더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시켜 자연산 항우울제의 역할로 우울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또 혈압이 감소합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피부에 산화질소가 형성돼 이 혈관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서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사람도 이 자외선에 노출 후에 혈압을 재면은 2 내지 5 정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성도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 깊은 숙면에 빠지며 불면증을 예방합니다. 하루 평균 30분 이상은 반드시 햇빛을 쬐야 됩니다. 햇빛을 쬐지 못하면 수면장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낮에 충분한 이 햇빛을 받으면 약 14시간 정도 지난 후에 깊은 밤이 되면 머리 중앙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송가체에서 이것을 멜라토닌으로 전환시켜서 잠을 푹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지 않으면 멜라토닌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해가 뜰 때 태양의 고도가 30도 이내인 아침에는 꼭 20 내지 30분 정도 태양빛을 받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자외선은 비타민 D를 만들어 암을 예방합니다.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의 효과가 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외선의 주요 효능과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수건을 살균하고 있는 거네요. 자, 첫 번째, 이 자외선은 피부 자극, 피부 표피에 자극을 하죠. 자극을 해서 표피에는 염증을 이동케 하는 UVA가 있고, 또 이것이 과다하면 피부 화상이 되거나 되지만은 오히려 비타민 D를 더 많이 합성하는 UVB가 있습니다. 또 의료용이나 살균 기기로 사용하는 소독하는 것은 UVC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뼈가 탄탄해지고 구루병이 예방됩니다.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은 비타민 D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이 비타민 D는 뼈에 좋은 칼슘과 인을 합성해서 뼈를 더 튼튼하고 야물게 만들어줍니다. 햇빛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쬐면 뼈를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D의 하루 권장 섭취량 400IU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햇빛을 무조건 30분에서 1시간은 무조건 쬐야 되죠. 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뇌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비타민 D 레벨이 아주 낮은 경우 뇌의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세포 성장을 활성화시켜 뇌가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 체계를 조직합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 수가 증가하여 면역 결핍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피부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 진균, 세균 등을 박멸하는 게 바로 햇빛 자외선이죠. 그래서 이 자외선은 태양의 고도가 또 30도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자외선이 높죠. 태양의 고도가 30도보다 높을 때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30분 사이에 이것도 한 20내지 30분 정도 일주일에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 생활하고 다녀도 이 정도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피부가 햇빛에 직접 노출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알츠하이머 질병을 예방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이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의 생성량이 증가하고 표피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찌들어 엉겨붙은 염증, 양이온을 띤 어적혈, 혈전을 녹여서 순환계 활동을 촉진을 시킵니다. 이때 적혈구의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고 세포 하나당 25개 정도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 세포 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의 주기가 13579 점프하면서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 결합률이 높아서 에너지 생산, 기력이 높아지고 기력이 회복되고 기억력이 점점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부작용이죠. 파장이 아주 짧은 자외선 중에서 파장이 아주 짧은 감마선이나 X선은 이온화된 방사선 방출로 과다하게 쬐이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화학작용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햇빛을 쬐지 않으면 생기는 주요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습관만이에요. 첫 번째, 골다공증과 구루병이 생깁니다. 구루병의 1차 원인은 체내 염증 과다로 생기지만 햇빛의 광합성 작용으로 얻은 비타민 D가 부족하여도 뼈가 부실한 골다공증이 되고 뼈가 뒤틀리면서 O자형 혹은 안짱다리 혹은 손발의 변형, 얼굴이나 머리의 변형, 기형적인 성장장애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불면증과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우울증이 생겨납니다. 햇빛의 광합성 작용으로 세로토닌이 합성되지 않아서 송가체의 멜토닌 분비가 낮아서 불면증, 우울증, 대사장애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 염증이 축적되어 비만과 질병이 생깁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염증과 죽은 백혈과 양혈을 띠면서 이렇게 굳어서 막으니까 결국은 이 막힌 부위에 살이 먼저 찌죠. 비만과 질병이 생깁니다. 림프절의 염증과 노폐물이 정맥에 축적되고 지방과 콜라겐이 경화되면서 수면세포, 노후세포가 점점점 증가해서 또 안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꾸 비만 더 커지게 됩니다. 복부 비만에서 여기저기 염증의 하치장을 많이 만들어 비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여기저기 만들어서 거기에 또 활성산소까지 증가하여 결국 이게 암인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네 번째, 체내 염증이 축적되어 수정냉증에서 심장병을 생기게 합니다. 햇빛의 체온의 온도를 올라가게 만드는데 염증들이 손과 발의 말초 혈관을 막거나 저체온 조직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심장의 박동수가 자꾸 빨라지죠. 올리게 되고 그에 따른 혈압 상승, 또 저혈압 같은 경우 막히는 혈압이 더 낮아지죠. 또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또 뼛속에 있는 골수가 차가워져서 백혈구의 면역 기능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손이나 팔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팔이나 발, 다리, 복부에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그 부위가 단백질인 케라틴이 경화되어서 그 혈액순환으로 피부를 보온하고 또 땀으로 배출시켜서 보냉을 하지 못하니까 털로서 대신 보냉과 보온을 위해서 털이 점점 굵고 길어집니다. 여섯 번째, 이 겨울철에 호흡기성 질환이 잦은 이유도 보통 겨울 되면 방에 있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쬐지 않죠.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보다 겨울철 밤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무서운 악몽을 자꾸 꾸기도 하죠. 꿈은 안 꾸는 게 가장 좋고 부드러운 꿈을 꿨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점점 무섭고 더 무서운 꿈으로 악몽을 꾸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치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미리 체내 염증을 빼내어 예방하시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자외선 부족에 의한 구루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죠. 현대의학은 이 원인을 잘 몰라요. 그냥 비타민 D 부족밖에 모르는데 그게 아니죠. 경기, 환경적인 충격의 놀람으로 인한 염증이 과다한 곳에 뼈가 휘어지고 뒤틀립니다. 자, 첫 번째, 이 구루병, 각기병이 생깁니다. 성인 남성의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 비타민 B, D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이 비타민 D는 뼈에 좋은 칼슘 인이 함유되어 뼈를 더 튼튼하고 또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 구루병은 보통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1차 원인은 태아나 소아 때 환경적인 충격, 빛, 소리, 온도, 습도, 항생제 등으로서 환경적인 충격으로 경련을 하여 체내 염증이 과다하게 모여 있는 부위에 발생을 해요. 그 다음 2차 원인은 뭐냐? 또 햇빛을 쬐지 않아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변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X자형 다리, 안짱 다리, O자형 다리, 다리 변형, 두개골 변형, 얼굴 길어지고 손발이 뒤틀리고 등 염증이 많은 부위에서 피부 변색과 또 보건력 정지, 털이 생겨납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금 퉁퉁 염증으로 가득 피부가 부어있죠. 네 번째, 염증으로 가득 찬 이 장단지 한번 보세요. 바이러스나 항생제 등 외부 충격으로 체내 염증이 다리에 가득 쌓여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때는 피부를 이렇게 손가락 꾹 누르면 복원되지 않게 됩니다. 인체는 어디든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복원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고 복원력이 느려진다면 거기에는 염증, 어저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구루병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되는 치료 과정이 바로 뭐냐, 여기 염증을 돌리고 빼야 돼요. 그래서 체내 세포 사이사이에 가득 쌓여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리는 보세요. 복원이 안 되죠. 이 밑쪽만 보세요. 피부가 지금 누렇게 변색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결국 안에 있는 뼈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들리겠죠. 6번째, 추후 이 구루병 치료, 염증 제거에 관한 예방과 치료법도 함께 올려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적외선이 부족하면 생기는 질병, 그 중에서 안구에 대해서 백내장, 녹내장, 그 시력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건적외선의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파장이 길어 피부에서 뼈 속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분해하고 어저께를 녹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라겐을 녹여 노화까지 예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적외선을 이용해서 발에 있는 그 염증이나 이런 것을 녹여서 치료하는 과정이죠. 안구 자세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중 안구의 염증을 녹여 시력을 개선하고 백내장, 녹내장을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녹내장은 안구의 압력이 높아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죠. 이것은 안구 주변의 염증이 시신경을 손상시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칠 방법 딴 거 없어요. 안압을 낮추고 안구의 염증을 녹여 정맥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하려면 건적외선을 쬐고 안압을 낮추는 손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째, 이 백내장은 수정체죠. 수정체, 렌즈에 염증이 가다하여 수정체가 혼탁하여 부옇게 잘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원인은 역시 염증 때문이죠. 녹내장과 같습니다. 5번째, 시력이 나빠지거나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 질환은 노폐물이나 염증이 쌓여 더 이상 정맥으로 해소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치료의 방법은 안압을 낮추는 손따기로 우선 치료하고 그 다음 건적외선을 쬐어 안구의 염증을 녹여 정맥으로 잘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안구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야말로 9번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황홀한 이런 색들이 안구 망막에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닭뼈 같은 것이 막 보이기도 하고 빨간데 거기에 바로 보색의 태양이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 정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시력이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했어요. 10일 정도 하고 난 뒤에 우연히 종합 검사를 해서 검사를 받는데 시력이 0.2 양쪽 눈 다 0.2, 0.2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아주 선명하고 맑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뭐냐? 반드시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겨울처럼 태양을 봐도 괜찮지만 가급적 눈을 감고 태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는 가급적이면 태양 고도가 낮은 30도 이내의 건적외선이나 혹은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이거 항상 해도 괜찮아요. 눈을 살포시 감고 10분 정도 밝은 태양을 바라보기를 한 10일 정도 하면 빠르게 치유됩니다. 어지간한 안구는 거의 다 10일 정도 앞 살아납니다. 원래 치료는 3, 7일, 21일 정도 해야 돼요. 근데 10일만 해도 효과가 확 나타납니다. 7번째, 이때 명현상이 생깁니다. 코 주위에 안에 있는 염증들이 코피하고 섞여 코피가 나거나 코통에 염증이 나기도 하고 눈썹 위에서도 염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명현현상이에요.
8번째, 얼굴과 몸에 햇빛으로 생기는 명예현상, 기미와 주근깨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미와 주근깨 이미지가 있죠. 첫 번째, 얼굴과 손은 생활 중에서 햇빛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고 시간이 또 가장 많이 노출되죠. 따라서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조직이기에 노출된 햇빛으로 여러 가지 명현현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즉 안에 염증이 지금 빠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치유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안에 있으면 그게 암이 되죠. 자, 두 번째, 얼굴에 많이 나타나는 기미는 회갈색조의 멜라민 색소 침착으로 피부 깊숙한 진피 속에서 염증의 하치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그 염증이 밖으로 나오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나오니까 이건 절개가 되죠. 그건 뭐냐? 더 뜨겁게 해서 빨리 빼내면 다 완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더 많이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빠져서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또 심해지면 이렇게 저승꽃으로 가기도 하죠. 세 번째, 이 주근깨는 이게 주근깨죠. 이거는 주로 코 주위와 뺨, 팔, 가슴 등 피부 이곳에 피부 표피층에 염증이 모여 작고 붉은 갈색점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주근깨죠. 주근깨는 표피에서 나온 것. 기미는 진피, 피부 깊숙한 곳에 염증이 빠져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번째, 기미나 주근깨가 피부로 나오지 않고 진피에 염증이 머물러 있으면 그 부위가 점점 확장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종양이나 암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피부에 올라오는 모든 것은 체내의 노폐물과 염증을 빼내려고 우리 인체가 발악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적당한 건조개선을 쬐어서 빠르게 피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치료의 지름길이에요. 여섯 번째, 한편 이 모든 현상들은 뇌의 압력이 높죠. 심장의 피가 머리에 쫙 솟구치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니까 계속 염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압력을 낮추고 얼굴 앞면의 정체된 핏기를 살려서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얼굴과 손에 나타나는 저승꽃 명예현상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저승꽃이 지금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건 지금 깨끗해요. 자, 첫 번째, 이 검버섯은 얼굴, 옆면과 손등, 팔은 생활 중에 그래서 검버섯은 얼굴, 옆면, 팔 등 햇빛이 비교적 노출 시간이 가장 많은 부위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조직이기에 그 속에 있던 체내에 축적된 염증들이 나이 들면서 야금야금 나와다가 결국 그게 점점 커져서 지저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점점 커지죠. 두 번째, 이 검버섯은 흔히 저승꽃이라죠. 체내에 찌들어 엉겨붙은 염증과 어적혈, 혈전이죠. 이 것들이 피부를 박차고 나오는 현상으로 점점 크기가 커지고 지저처럼 부풀어 오기도 합니다. 초기에 3배 사과식초 정도의 식초에 요플레 좀 반반 섞어서 면봉에 찍어서 콕콕 찍어 놔보세요.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찍고 나고 한 보름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요. 혹은 침으로 찔러도 쉽게 초기에는 사라집니다. 자, 세 번째, 검버섯은 피부로 염증이 올라올 때 검어지고 할 때 검어졌다 그러면 침으로 찔러 그 나오려고 하는 그 염증과 죽은 어적혈, 혈증을 빼내주면 쉽게 완치가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은 1년 전에 여기 손에 검버섯이 막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늘 쿡쿡 찔러놓고 혹시 싶어 사진을 찍어놓은 걸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오늘 이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진을 찍어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던 검버섯 보이죠? 이렇게 검버섯이 다 없어졌어요. 특히 왼손을 보세요. 피부가 더 깨끗해요. 보세요. 그래서 초기에 다스리면 됩니다. 이갖고 한테 오히려 지금 햇빛을 더 보게 만들어요. 왜? 빨리 더 녹여서 더 빠져나오려고. 자, 60대 후반 나이에 저도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검버섯 있으신 분들 식초요법과 딱이요법 해서 검버섯을 얼굴이나 팔등, 손등에 있는 거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햇볕을 이용한 건강한 식단과 생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은 햇빛을 잘 활용했죠. 콩을 매주도 쓰면서 햇빛에 유해균을 죽이고 유익한 곰팡이를 생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선조들은 나무를 생채나 데쳐서 먹는 것 외에 햇볕에 말려두고 먹기를 했습니다. 이 나무를 햇빛에 말리면 저장성이 우선 좋아지고 또 다른 구수한 특유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햇볕에 야채를 말려서 바로 비타민 D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무말랭이 같은 것, 그 다음에 시래기 같은 거 있죠. 두 번째, 햇빛에 말린 음식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더 풍부해집니다. 그 중에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에르고스테린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것은 햇빛이 노출되었을 때 비타민 D로 변하는 우리 몸에 더 이로운 영향을 주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멸치나 건어물도 우리가 많이 말려서 먹죠. 멸치나 건어물의 경우도 식품으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D를 햇빛을 쬐임으로써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얻은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율을 15%나 더 높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칼슘 성분을 근데 열심히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대사장애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때는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 햇빛을 쬐어줘야만이 비타민 D가 제대로 칼슘과 인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적당한 햇빛은 피부층을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고 음식 습성으로 부족한 미네랄을 합성하기도 하며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 건강을 유지하는 신비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햇빛입니다. 다섯 번째, 햇빛의 중요한 기능의 식균 제공은 사람에게 유익한 진균류는 생장을 촉진시키고 무익한 것들만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해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의 번식이 잘 되는 어둡고 습기 찬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을 이런 것들은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은 가능한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내가 살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햇빛이 없는 곳에 집을 지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섯 번째, 이 햇빛은 튼튼한 뼈와 이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구루병을 방지하는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D는 피부에서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직사광선을 쬐야 됩니다. 그래야 골다공증도 예방되고 오자형 다리도 안 되고 안짱 다리도 안 되고 골밀도도 높여주고 또 혈당 상승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을 향상시켜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또 간상동맥의 동맥경화를 막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바로 이 햇빛의 위력입니다. 11번째, 어떤 햇빛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우주나 자연에 대한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은 아직도 우주 전체에 있는 미세먼지의 알갱이 하나에 불과하죠. 따라서 이 태양에 쌓인 신비한 태양의 위력, 태양의 혜택, 인간에게 주는 생명체에게 주는 이 천기와 천의 혜택을 잘 누려야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말로 태양을 잘 활용했죠. 우리가 원시인 하는데 원시인이 아니고 사실은 자연과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코에 자장 기능이 있어요. 자장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밤이 되어도 동서남북 방위를 다 알 만큼 코 위에 자장 기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체온도 지금보다 1도 정도 더 높았다고 그래요. 소의 체온이 38.5도죠. 사람도 원시 시를 갈수록 소와 비슷한 체온을 가지는데 이게 인간들이 자꾸 태화되고 잘 쓰지 않으니까 체온도 낮아지고 자장 기능도 사라지고 면역 기능도 사라지고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는 이렇게 피라미드를 뾰족하게 쌓아올린 이유가 바로 뭐냐? 태양을 쬐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페루의 마추픽추 잉카 문명은 해발 2340m 위치에 주거를 했어요. 주거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가장 먼저 가장 적어도 이 태양빛을 쬐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적외선, 원적외선, 중적외선을 쬐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인간들이 건강해지고 질병도 생기지 않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높은 위치에서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제사도 지내고 멕시코의 마야 문명도 마찬가지죠. 이 위에 피라미드 위에 일반 사람들이 안 올라가죠. 가장 권력을 가진 제사장, 신권을 가진 사람들만 올라가서 그 아침에 올라오는 찬란한 건적외선을 피부로 몸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한 관습이 아직도 남아서 스페인 성가족 성당의 첨탑 한번 보세요. 하늘을 찌들 엄청나게 높은 곳에 지금 뾰족탑이 있죠. 그래서 이 태양의 고도가 낮을수록 빛의 긴 파장이 인체에 침투됨으로해서 송과체를 활성화하고 세포를 춤추게 만들어 기운 생동,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부 다 뭐냐? 높은 곳에서 빛을 쬐려고 주거지를 이렇게 높은 곳에 잡고 신전도 높이를 높였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첨탑이나 높은 산에서 일출을 즐기는 것. 요즘 사람들 보면 일출을 아주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높이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고도의 건적외선을 더 많이 몸에 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출을 높은 곳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일출을 즐기는 것은 빛의 파동이 긴 건적외선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12번째, 햇빛의 기본적인 특성과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양 광선 중 자외선이 과도하면 문제가 되지만 건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은 많이 쬐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빛을 아파트 출입문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이 나와서 이렇게 점점 퍼져서 나온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이 건적외선이죠. 자, 빛을 나누면 사람의 눈에 빨주노초 파란보의 빛으로 보이는데 이게 가시광선이죠. 이 중에 붉은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물론 푸른 빛도 필요하겠죠. 세 번째, 푸른 차가운 빛의 자외선은 사람의 골격,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붉은 빛은 피부와 조직세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자외선은 비타민 D를 생성하지만 건적외선은 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며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염증이 분해되고 콜라겐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 자외선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변형되고 구루병이 생기고 골밀도가 낮아서 뼈가 잘 부서지죠. 또 성장장애, 또 피부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혹은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 인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질환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피부에 염증이 부풀어오는 것도 자외선 부족이죠. 여섯 번째, 적외선이 부족하면 체내 염증,
깊은 곳에 염증이 축적되어 면역력이 낮아져 잦은 감기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7번째, 실내 환경이 많은 현대인들은 햇빛을 아무리 많이 쬐어도 하루 권장량 아까 400 IU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햇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자외선 쪽이죠. 자외선은 표피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제 이게 점점 발류도판 밖에서 원적외선까지 가면 이 뼛속까지 침투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나쁜 염증 고름이 많이 쬐면 피부로 솟아나요. 피부로 솟아오르는 게 그러니까 명예현상입니다. 그래서 피부로 나오는 모든 것은 즐겨야 됩니다. 13번째. 자, 그럼 계절별 자외선과 건적외선 활용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을과 겨울철 햇빛은 보약입니다. 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 고도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건적외선이 나옵니다. 봄볕엔 며느리를 밭에 보내고 가을볕엔 딸을 밭으로 보낸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귀한 딸을 건적외선을 많이 쬐게 하기 위해서죠. 자, 두 번째. 가을과 겨울철 빛은 봄이나 여름철에 비해 자외선 지수가 지극히 낮고 파장이 길기 때문에 피부 속 깊숙하게 침투되는 건적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이건 보약, 태양의 보약입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효험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삶을 더욱 젊어지게 만듭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겨울처럼 고도가 지금 요 정도죠. 27, 8에서 30, 이 정도까지는 거의 자외선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해서 겨울까지 시간 날 때마다 태양을 피부를 많이 노출시켜서 봐야 됩니다. 근데 여름처럼 보세요. 태양의 고도가 거의 위에서 바로 내리쬐죠. 바로 내리쬐니까 거의 75도에서 80도 가까이 내리쬐. 여기는 이때 자외선이 많겠죠. 세 번째, 성인 남녀 10명 중 9명은 비타민 D의 결핍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반드시 직사광선, 햇빛을 받아야 체내에서 합성되는 물질이므로 햇빛을 많이 쬐어 뼈와 피부를 탄력성 있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D는 직사광선의 자외선 노출을 통해서만 체내에서 합성되는 영양소이므로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관절 변형을 예방하고 또 모세혈관을 산화질소가 확장시켜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흔히 우리가 허린 날보다 햇빛이 쨍쨍해지면 더 기분이 상쾌하죠. 이는 햇빛을 보면 저절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뇌관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많아질수록 밤이 되면 송가체에서 이것을 잠잘 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불면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햇빛을 쬐면 생성되는 세로토닌은 몸의 조절 호르몬을 생산하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면 충동 조절이나 혹은 집중력이 강화되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또 분노, 슬픔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고 또 호르몬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송가체가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시켜서 생활 리듬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이 세로토닌은 저녁 이후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데 이 분비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요. 즉 태양이 뇌하고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태양이 가장 멀리 떨어졌으니까 가장 어둡겠죠. 그래서 빛을 감지하는 망막신경과 송가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도 이것을 인식해서 어두울수록 더 많이 멜라토닌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밤에는 불을 켜고 자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을 깜깜하게 만들고 입고 있는 옷도 가급적이면 잠옷도 밝은 옷보다는 어두운 옷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잠이 보약입니다. 잠 못 이루는 많은 젊은 사람들 햇빛을 많이 쬐어
세로토닌을 많이 생산하도록 햇빛을 더 많이 쬐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제가 여기 40대 정도 됐어요. 40대 제가 이렇게 이런 자세는 남자는 못 취한다고 뉴스 보도가 나오는 거 보고 이랬어서 화가 나서 앉아서 한번 찍어본 사진이에요. 남자도 이렇게 쪼그려 앉을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문은 내가 고친다. 다음 122번째 이야기는 앉고서기 운동법. 하루 5분 하면 됩니다. 5분으로 20대의 근력과 몸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